그동안 해운업계가 호재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해운업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답니다. 거기다 해운 운임 경쟁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서 또 한진해운 사태가 일어나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데, 국내 해운업계가 어떤 상황인지,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명대 글로벌 비즈니스학부의 우종균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교수님 얼마 전부터 계속 교수님하고 전화할 때마다 계속 해운 운임이 거의 추락 수준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새 해상 운임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24일, 그러니까 전주에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946.7 인덱스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 4년간 최저점인데요. 일반적으로 운임지수 1000 인덱스 포인트가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려하던 1000 인덱스 포인트가 무너진 겁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선사와 해운업계에서는 1000 인덱스 포인트 이하로 운임이 하락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월 초에 해상 운임이 사상 최대치였는데요. 5109.6 인덱스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만에 운임이 작년 대비 5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선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선사는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부터는 적자를 막기 위한 선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역시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가 해운 산업에 직격탄을 주는 걸 텐데, 지난 연말 연시에 국제통화기금, 또 세계은행, UN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이제 잇따라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예상치보다 낮춰 잡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뉴스에서 보시겠지만, 모든 국제기구들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낮게 예측하거나 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세계통화기금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2.9%에서 2.7%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역시 하향 조정을 통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세계은행은 1.7%로 크게 하향 조정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의 가능성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욱이 현재 이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미국 금리 상황을 보면요. 이제 미국 연방은행이 올해 연말까지 5%에서 6%까지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는 이런 주장들이 더 우세합니다. 따라서 세계 경제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고, 지금 미국 금리는 지속적으로 인상이 된다면 지금 경제 침체가 단기간에 반등할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가 글로벌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을 보면 이번 경기 침체는 장기화되고 근본적으로 글로벌 경제를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어려운 시기 더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운 산업에 대해서는 더 좀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호실적이었는데, 그동안 해운 산업 이 정도로 끌고 오기까지 너무 힘들었거든요. 한 4, 5년 정도 정말 어려웠는데, 해운업계 호실적도 끝날 전망이다, 이런 얘기가 좀 조심스럽게 나오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해운 산업은 경제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해운 산업도 같이 어려워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팬데믹 동안 굉장히 해운업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팬데믹이 이제 끝나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가 살아나겠다라는 굉장히 기대가 있었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구매력이 상승하고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해상운임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초까지 한 1년 반 정도의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선사들은 고운임을 기반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선사들이 영업이익이 최대치다라고 발표한 것이 딱 1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2002년 봄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고요. 중국의 경제 공세 정책, 미국 무역 전쟁,
그리고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경제 금융 리스크가 증가를 했지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해상 운송 수요가 감소를 했고 이에 따라서 해상 운임이 폭락을 하게 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2월 해상 운임이 선사 손익분기점인 1000인덱스 포인트 이하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 추세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즉 경제가 반등해서 성장세가 강화되지 않는 이상은 지속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예, 이렇게 이제 해상 운임이 최저치를 기록하겠다고 했는데 이 해운 운임 인하 경쟁이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면은 한진해운 사태 같은 게 또 일어나는 건 아닌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네, 이 업계의 가장 큰 걱정이 바로 그겁니다. 2020년에, 22년에 작년이죠. 네. 글로벌 10대 선사의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60%에서 85%까지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적 선사인 H&M도 2022년 영업이익이 약 80% 감소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2022년은 작년 초에 해상운임이 최대치를 기록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이지 적자까지 기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올해는 말씀드린 것처럼 손익분기점인 1000인덱스 포인트 이하로 해상운임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제부터 선사의 적자가 불가피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을 돌이켜보면 지금 상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때도 수요가 떨어지고 운임이 하락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한 2, 3년 정도 지속됐는데요. 이때 해상운임 폭락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이러면서 많은 대형 선사가 파산하거나 M&A를 당했습니다. 한진해운과 H&M이 바로 파산과 M&A를 당한 것이 바로 이 시기인데요. 네네. 바로 이런 상황을 보면 이제부터 2, 3년 동안 그 경제가 얼마나 침체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 상황 동안에 아마 우리 국적선사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사들이 파산하거나 또 M&A를 당할 가능성도 이게 그럴 수 있다. 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운 시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요? 네, 정기 선사들은 지금은 비용 절감을 통해서 손해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은 저속 운항 체계, 즉 슬로우 스티밍이라고 하는데요. 속도를 굉장히 낮추고 그럼으로써 전체 운송 능력을 다운사이징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09년도 금융위기 때 선사들의 목표는 제로 프로핏 오퍼레이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없더라도 운항만 할 수 있으면 성공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사들의 목표도 바로 제로 프로핏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없어도 움직일 수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목표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전 세계 해운 시장은 3대 얼라이언스가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2M이라는 얼라이언스가 2025년에 해체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머스크라인과 MSC가 이게 포함되어 있는 얼라이언스인데요. 이 얼라이언스가 해체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은 지금 3대 얼라이언스가 새롭게 구조조정을 하겠다. 즉 해처 모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얼라이언스 체계가 새로 개편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해상운송 네트워크도 바뀔 것이고 시장 구조나 운임 체계도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운임이 하락되면서 해운 시장이 지금 침체기에 들어서는 가운데 선사들까지도 구조까지도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첩첩산중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해운업계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정기선 해운 시장의 불황은 우리 국적선사들에게는 더 춥고 더 어려운 시기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H&M이 영업이익이 80% 감소했고요. 지금 근해 선사들도 그 이상 영업이익이 하락한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기의 원인이 국내 원인이 아니고 우리 선사 자체적인 원인이 아니고
뭐 대외적인 환경 변화,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에 그 원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침체에서 우리 선사들이 스스로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해서 수익 구조를 개선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해양수산부가 다양한 지원 방향을 마련하고 있고 협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스스로 근본에 충실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번 위기를 이겨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실 2M 얼라이언스, 오션 얼라이언스 뭐 얼핏 들긴 했습니다만 HM이 처음에 이제 막 파산 지경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동맹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된다라고 했지만 겨우겨우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해체하는 수순을 밟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또 위기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번에 뭔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 H&M이 이번 위기 상황을 잘 견디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얼라이언스 체계가 새로 재편될 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얼라이언스를 함께 구축을 해낸다면 H&M은 오히려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이 얼라이언스 체계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얼라이언스에 들어가느냐가 수익성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H&M은 지금 이번 위기를 견디고 얼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때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해양진흥공사하고 산은이 H&M 경영권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고 그래가지고 해운업계에 정말 태풍이 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명대 글로벌 비즈니스학부의 우종균 교수였습니다.